잠깐. 예. 아니만큼 해야지. 보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먼저 정비례부터 뭐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비례는 x값과 y값을 비교해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볼 텐데 테스트를 볼 때 다음 중 정비례인 것은, 다음 중 반비례인 것은 형태가 나오고 각각에 대한 실생활 예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는 반드시 표를 그리셔야지. 표를 안 그리시면 틀린 걸로 간주할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x값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때 y에 해당되는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런데 2를 넣었더니 20이야. 3을 넣었더니 30이야. 그럼 2배 될 때 2배 되고 3배 될 때 3배 되는 거 보이시지? 이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 정비례가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 정비례에 대한 관계식은 뭔데? y는 ax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에 얘라면 이 a 값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고 y 값에다 10을 대입해 주시면 10은 a 곱하기 1이 됐을 테니까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비례 관계에 관한 관계식은 y는 10x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y는 ax라는 놈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직선이다 보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a 값에 따라서 모양을 나타내신다.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a 값이 양수야. a 값이 양수면 얘는 좌표 평면 내에서 오른쪽 위를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것이고, 그치?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는 두 점을 대략으로 연결해 봤었을 때 봐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야 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려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 x값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x값이 커졌다는 얘기야. y값은 커졌다는 얘기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가 될 때가 있어. 그럼 그때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처럼 그려지죠.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나는 사분면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게 되죠. 제4사분면. 그리고 마찬가지 두 점을 연결을 해보면 임의의 아무 점이나 두 점 잡으면 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두 점 잡으려니까 막 이런 점들 잡고 있어. 이건 우리한테 상관이 없잖아.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쪽으로 떨어진 게 눈에 보이시지? 우린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리고 또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a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 a가 클수록 얘는 y축에 가까워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정비를 했던 거 복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말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y는 x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놈 있죠? 이 놈은 y는 2분의 1 x 이런 놈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 있지, 얘. 이해되니? 얘는 이것보다 더 y축에 가깝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y는 2x 이런 애들이야. 예를 들자면. 다시 음수 쪽 봐봐. 음수 쪽. 내가 얘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
얘보다 y축으로부터 멀지 x축으로부터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런 놈들이고 만약에 얘라면 y는 마이너스 x보다 더 y축에 가깝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이런 애들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이걸로 판단해주면 돼. 이게 정비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야. 이걸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있으면 돼. 요즘 막 이런 거 많잖아? 뭐 백지 테스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이런 게 지금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야 정비례가 뭐야? 라고 하면 이 정도는 쭉 적어 내려갈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다시.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뭐 하겠니? 반비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여기 댓글을 이러면서 넘어갈 거야. 잘 봐야 돼. 봅시다. 반비례도 마찬가지. 두 별량 사이에 대한 관계인데 첫 번째, 두 별량 사이에 대한 관계가 이런 거야. 만약에 x랑 y가 있는데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y값이 6이 나오는 어떠한 예가 있었어.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었더니 이번엔 3이 된 거야. x에다 3을 넣었더니 2가 된 거야. 그랬더니 한번 봐봐. 2배 됐지. 그랬더니 얘는 몇 배가 됐어? 2분의 1배. 얘는 3배가 됐지. 얘는 몇 배가 된 거야? 3분의 1배. 이런 애들인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봤더니 봐봐. 어때? 곱한 결과가 똑같아. 왜냐면 얘는 2배가 됐고 얘는 2분의 1배가 됐으니까 곱하게 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x 곱하기 y를 계산한 게 얼마? 특정 값으로 일정해야 돼. 다시 말하면 y는 x분의 a의 형태인 거죠.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a 값을 결정짓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위에 해당되는 얘의 관계식이 무엇입니까를 묻는다면 1 곱하기 6은 a가 되면서 a 값이 얼마야?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놈에 대한 관계식은 y는 x분의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놈에 대한 그래프는 어떠한 그래프의 개형을 갖습니까? 실제로 모든 점들을 다 대입을 한번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얘는 축과 만나지 않는 쌍곡선이야. 다시 말하면 얘는 그래프 유형이 두 개로 쪼개져. 알겠지? 그래프 유형이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면 얘는 다음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마찬가지 지난사분면은 어디야? 제1사분면과 제2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 이거는 똑같네? 이건 똑같지? 옆에 있는 정비례랑 똑같아. 알겠지? 근데 이쪽 다시 봐봐. 얘는 어때? 두 점을 찍어봤어. 두 점을 찍어봤더니 그래프 하나의 연장선이어야 돼.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뭐 증가할 때 감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알겠지? 같은 그래프 위에 있었을 때 얘는 증가할 때 어때? 감소하지. 밑에 것도 봐봐. 얘랑 얘는 아무 점이나 잡아봐. x값이 오른쪽 갈 때 아래에서 떨어지고 있잖아. 따라서 우린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야 너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 다시 a가 음수일 때는 다음처럼 그려지겠지? 실제로 점들을 찍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각각에 대한 점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을 순서상으로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많은 점들을 다 찍어봤더니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찍어볼 거야. 어때? 증가할 때 증가하지.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찍어본 거야. 증가할 때 증가하지. 따라서 우린 얘네들은 야 너는 정비례랑은 다르게 x가 증가할 때 y 값도 같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비례랑 비교해 보면 지나가는 사분면은 A의 부호에 따라 똑같아. 근데 다만 X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느냐 감소하냐는 서로 반대라는 거. 확인을 꼭 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이번엔 원점으로부터 멀어져. 이런 얘기야. 요렇게 지나는 놈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분의 1이라면 요렇게 되어져 있는 놈들은 y는 x분의 2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 더 커졌지?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멀어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좀 더 가깝잖아. 그치? 이렇게 된다면 얘는 y는 x분의 2분의 1. 다시 말하면 얘는 2x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x분의 1인데 이것보다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x분의 2분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분자분을 똑같이 곱하기 2씩 해서 2x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뭐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였겠지? 그치? 요 파란색은 요렇게 그려진다면 검은색인 y는 x분의 1은 요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인 y는 x분의 2는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이쪽 반대쪽도 A 값이 음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니?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 얘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었다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놈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다. 점점 축에 가까워져 가는 거야. 점점 축에 가까워져 가는 거야.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 이해할 수 있겠어? 뭐 그래프가 지금 복잡하니까 내가 요 안쪽까지는 더 이상 안 그릴게. 얘는 마이너스 2x분의 1 이렇게 그려지겠지. 안쪽에 가 있으면. 이해되니? 이 내용이야. 이거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괜찮아? 나중에 내용 다시 한번 너희들과 영상 다시 공유할 거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내용 다시 한번 필기를 해놔. 알겠죠? 스스로 다 필기해놔. 이거는 너희들이 안 보고 쭉 적을 수 있어야 돼. 여기 정도까지는. 알겠죠?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다음 중 y가 x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식은 이런 모양이어야 돼. xy는 얼마 이던가 아니면 y는 x분의 a던가. 좀 적어놔. 지금 빨리 필기해야 돼. xy는 숫자 이거나 y는 x분의 숫자 이어야 된다고. 괜찮아? 기억은 정비례야 반비례야? 둘 다 아니라고? 정비례. 얘는 정비례지. 정비례. 아까 y는 ax 정비례라고 했잖아. 얘는 정비례. a 값이 1인 거죠. 니은은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얘는 반비례. 디귿은 정비례야 반비례야? 얘는 정비례야. 아, 속을 뻔했네. x를 곱하면 2x가 되는 거지. 그쵸? 얘는 정비례. 리을은 정비례야 반비례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나중에 그냥 1차 함수일 뿐이야. 얘는 아니에요. 정비례야 반비례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3으로 나눠보자. 맞네. 3분의 1 x가 되는 거지.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요. 정비례야. 정비례. xy는 6.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얘는 반비례. 알겠지? 네. 봅시다. 반비례할 때 표 그렸을 때 반비례할 때는 땡큐야. 땡큐. 기존에는
x분의 y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활용하기가 쉽진 않았어. 정비례일 때는. 근데 반비례일 때는 어떤 거라고? 서로 곱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그러니까 굳이 관계식까지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떼댕큐지. 마이너스 9 곱하기 a가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18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a 값은 얼마야? 2요. 2. 다시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이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b 값은 얼마야? 18이어야 되는 거야.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셨어요. 넘어갑시다. 1963 봐봐. 매분 5리터씩 물을 넣으면 80분 만에 물이 가득 찬대. 80분 만에 물이 가득 찬대. 이때 매분 X리터씩 물을 넣으면 5분 만에 Y분 만에 가득 찬다고 할 때 X랑 Y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 거야. 알겠지? 봐봐. 우선 전체 물의 양은 얼마야? 이 물탱크는 5리터씩 80분 동안 물을 넣었대. 400? 400리터인 거지. 어떻게 계산했어? 80 곱하기 5. 80 곱하기 5. 80분 만에 가득 찬 거고 매분 5리터씩 넣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내가 한번 해볼게. 만약에 내가 요 놈을 푸는데 5리터씩 집어넣으면 80분 만에 물이 가득 찬데 Y값이 물의 양이 아니라 몇 분 만에 가득 차냐 묻고 있는 거야. 알겠지? 400리터를 채우는데 내가 매분마다 1분 1리터씩 1분에 1리터씩만 넣어볼게. 그렇다면 400리터를 채워야 돼. 다시 봐봐. 생각해봐봐. 1분에 1리터씩 채울 건데 우리는 400리터를 채워야 돼. 몇 분 걸릴까? 400분이 걸릴 거예요. 이것은 굳이 우리가 뭐 대단한 연산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야. 괜찮아? 몇 배 됐어? 5배 됐지. 몇 배 됐어? 5분의 1배가 된 거야. 아! 뭐라고? 반비례구나. 너 반비례구나. 따라서 x 곱하기 y가 얼마를 일정해야 돼? 400으로 일정한 걸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내년에 가서도, 내년에 시험 범위의 문제를 풀 때도, 막상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표를 그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지금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는 굳이 표를 안 그려도 곱해서 400이 나오는 순간 아 이건 반비례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연습이니까. 다시 봅시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네. 이러면 정말 떼댕큐 아니야?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부피와 압력을 곱하면 근원값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과학자가 아니잖아. 부피가 압력에 왜 반비례하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 반비례한다고 돼 있잖아. 아, 두 놈을 곱하면 일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 조건 봐봐. 부피가 15일 때 압력이 6이었대.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부피가 있고 여기 압력이 있는데 15일 때 6이었대. 그럼 얼마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15일 때 6이니까 얼마로 일정해? 9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90으로 일정해. 그렇다면 압력이 9기압이라면 부피가 얼마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부피가 얼마겠습니까? 압력이 9일 때 얼마야? 10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돼? 네. 두 별량을 곱했을 때 일정한 것이 반비례라고. 사실 우리의 모양새는 어색해. y는 x분의 a가 모양이 어색한 놈이긴 하지만 내용으로 따지면 정비례보다 훨씬 쉬워. 곱하면 일정해야 되니까. 넘어갑시다. 봅시다. y는 x분의 3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을 때
봐봐. y는 x분의 3의 그래프에 아까 뭐라 그랬었어? 요렇게 돼 있는 쌍곡선이라 그랬었어. 근데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그려지게 되는데 이 그래프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둘로 쪼개져. 근데 이쪽은 x가 양수인 부분이야. x가 양수를 넣었을 때 x가 양수인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 그치?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다 보니까 전 요거예요. y는 x분의 3 중에서 a가 0보다 클 때, 얘 0보다 크지? 그때 그래프는 둘로 쪼개지는데 x의 범위에 따라서 양수일 때는 이놈. x가 음수란 얘기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요 그래프를 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y는 x분의 3의 그래프는 원래 두 개지만 들어가는 x값에 따라서는 두 개 그래프가 분리되어질 수도 있어. 이해돼?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이 위치여야 된다고. 3, 4분면에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몇 번과? 1번 아니면 4번인 거야. 근데 왜 정답은 4번일까? 곱한값이 1. 그치. 얘는 x 곱하기 y가 3이어야 된다고. x좌표와 y좌표를 곱한 값이 3이어야 된다고. 이 점에 대한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 곱한 값이 얼마야? 2.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잖아. 곱한 값이 얼마야? 3. 따라서 그 그래프는 얘에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돼. 꽝이야. 다시 넘어갑시다. 반비례의 그래프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 건 누구라고? y는 x분의 a에서 a의 절대값이라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걸 물어봤으니까 절대값이 요놈은 절대값이 얘죠.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이야. 누구? 1번.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럼 원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놈은 누굴까? 5번. 5번. 괜찮아? 넘어갑시다. 전혀 어렵지가 않지? 내 말이 맞잖아.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 점 2,4를 지난데 그렇다면 이때 a 값은 얼마야? 8. 서로 곱한 값 x 곱하기 y가 a라고 말씀드렸었죠? y는 x분의 8이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하나씩 다 개입해 보는 거야.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어. 정비례라면 원래는 하나씩 다 대입했겠지만 왜? 서로 곱한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8 나와야 된다고. 그걸 찾아달라는 거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을 다 모아놨더니 아니 곱해서 8 나오는 애들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싹 다 점으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로 이렇게. 곱해서 8 되는 애들. 너희들한테 물어보면 뭐 수백 개 수천 개 얘기할 거 아니야. 오늘 수업 시간 내내 곱해서 8 나오는 두 개의 좌표, x좌표, y좌표를 데려간다면 수없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놨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라고.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3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y는 x분의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만약에 다음에 테스트를 볼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보시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안 그려놓고 문제 푼다? 그럼 걔는 맞춰도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다시 이 형태 거기다 적어놔. 반드시 그래프 그리는 연습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프 그린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에 기말고사 볼 때도 그래프 꼭 그려야 됩니까? 아,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시험장 가서는 각자 알아서.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래프 그려가시면서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그래프 그리는 시간이 없더라도 그 시간을 아끼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눈에 선하게 만들어야 돼. 알겠죠? y는 x분의 3이야. 몇 사분면 지나?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거야. 1번 봅시다.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맞아? 아니요. 아니야. 왜 아니야? 음수. 곱해서. 그렇지. 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 3. 3 나와야 돼. 근데 이 새끼 마이너스 3이잖아. 얘는 이쪽이었겠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다시 그 다음에 0,1에서 만난다. 좌표 축과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0,1이면 여긴데 뭘 만나? 안 만나지.
다시 x가 0보다 작을 때 얘도 마찬가지라 했었지. y는 x분의 3의 그래프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x의 범위에 따라서 양수일 때는 이거,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지.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지나? x가 0보다 작을 때 몇 사분면? 난 3, 4.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두 점을 연결해 보라고. 이 부분이죠. 어때? 증가할 때 감소, 증가할 때 감소. 틀린 말이야.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무슨 국어책인 줄.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었어요. 봅시다. A의 좌표를 구하래. 너 반비례네? 이 좌표 뭐야? 마이너스 2,3. 얘는 1, 1,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맞니? 네. 세모값 얼마? 얘가 반비례잖아.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y, 반비례네? y는 x분의 a고 마이너스 2,3이니까 3은 마이너스 2분의 a. 대입해야 되는 거지. 양변에 aC를 마이너스 2씩을 곱해서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6을 구해.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고 다시 이 점도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해. 세모는 1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이 좌표는 1,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돼. 이게 모범 답안. 그런데 다만 우리는 뭐라고? 반비례는 땡큐라고. 서로 곱한 값이 어떻게 된다고? 일정해야 된다고. 얘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그렇다면 세모값은? 그렇지. 마이너스 6이었죠. 괜찮아? 그렇지. 이게 마음이 급해지죠. 이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저 사람이 질문할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기다려? 빨리 대답하고 말자는. 좋습니다. 봐봐. 1085 잠깐 봐봐. 1085. 잠깐 보세요. 이 점에 대한 좌표가 x, y였을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렇다면 얘가 x, y라는 얘기는 우리 맨 앞으로 좌표 그래프 쪽으로 넘겨봐봐. 좌표라는 것의 의미는 뭐였어? 원점으로부터 x만큼 가고 y만큼 올라가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OA의 길이가 X, Y. y. 죄송합니다. y, x, y. 다시 그렇다면 OA의 길이는 얼마가 됐을까? OA의 길이는 x. 맞아? 네. AP의 길이는 얼마가 됐을까? AP. Y.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게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넓이가 얼마래? 10이래. 따라서 나누기 2를 없애려면 곱하기 2를 했겠지? x 곱하기 y가 얼마야? 20. A 값은? 20. 왜? 두 좌표를 곱한 게 A 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봐봐. 다 끝났어. A 값 구하래. A 값 구하래. y는 x분의 a에서 이 A 값 구하려면 이 반비례 그래프 보여? 이 반비례 그래프가 지나고 있는 점을 알아야 돼. 근데 안 나와 있지. 딱 하나 나와 있네. 어디? 여기 봤더니 뭐래? 마이너스 2, 모르겠대. 근데 이 점을 또 누가 지나고 있었어? 지나가던 정비례가 얘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세모값 얼마입니까? y는 2x가 여기를 지나고 있었잖아. 이해돼? 다시 정리해봐봐. y는 x분의 1에서 a 값을 구하려면 이 빨간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그게 a잖아. 이해되니? 근데 문제 조건에 없어. 문제 조건에 없잖아 지금.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어. a라는 점은 힌트가 있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 세모였던 거야. 이해돼? 네. 그럼 y좌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y좌표를 몰랐는데
지나가던 정비례가 마이너스 2,3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얘한테 물어봐야지. 세모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얘는 세모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란다. 뭐 한 거야 지금? X좌표와 Y좌표를 얘한테 대입한 거야. 왜? 지나고 있었으니까. 당신도 지나고 있었으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식을 정리해주면 세모값 얼마야? 마이너스 4. 세모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 A값 얼마? A값 얼마?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있으니까 플러스 8. 그래서 A값이 8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머지 문제를 연습 좀 많이 해주시고 다시 봅시다. 지금 유형 12번, 유형 22번, 23번은 그래요. 이건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58번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1058번의 표 그리라 말씀드렸었죠. 1번의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밑변의 길이가 20이고 높이가 1이라고 생각해보자고. x에다 1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넓이는 얼마니? 20 곱하기 1에 나누기 2니까 얼마야? 10이 된 거야. 네. 그렇다면 x가 2라면 x가 2가 된 거야. 그렇다면 2 집어넣으면 40 나누기 2니까 뭐여야 돼? 20이 된 거지. 그럼 2배 될 때 뭐가 된 거야? 2배 됐지. 얘는 뭐가 돼? 정비례. 정비례가 됐을 거라고. 다시 2번 해봅시다. 2번 10km를 시속 Xkm로 달릴 거야.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1이라는 숫자를 넣어보자. 그렇다면 10km를 시속 1km로 걸린 시간 Y를 물어봤으니까 거속 C잖아. 속력분의 거리여야 돼. 그럼 얼마야? 1분의 10이니까 10. 맞니? 다시 X값이 2였었다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10. 그래서 얼마 된 거야? 5. 그렇다면 얘는 2배 됐을 때 몇 배 됐어? 2분의 1배가 됐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4번이라면 X값 Y값 한번 해보자. 뭐 여기에다가 1% 괜찮고 농도가 1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 뭐 10이라고 적어도 괜찮아. 그렇다면 얘는 Yg 내에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소금이지. 맞니? 얘가 얼마야 된다고? 15여야 된다고. 그럼 약분한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150이 됐을 거야. 10일 때 150.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농도를 얼마짜리로 해볼까? 50%짜리로 해보자. 그렇다면 농도가 50%짜리 한번 해보자. 50이야. 그렇다면 Y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게 15란 얘기인 거잖아? 맞니? 그렇다면 계산하시면 얼마야? 찍찍 지워지고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30이 된 거야. 이해되니? Y 곱하기 2분의 1이 15란 얘기인 거니까. 이해돼? 그렇다면 어때? 5배 됐더니 몇 배 됐어? 5분의 1배가 됐네. 이런 식으로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세우시라고. 알겠어? 이렇게 2개의 별량 정도만 만들어주면 돼. 알겠죠? 모두 다 표 그려야 돼. 5개의 표를 내가 다 확인해 볼 거야. 여기 5번 잠깐 볼게요. 5번. 표는 무조건 다 만들어지죠. 봐봐. X값 Y값이 있는데 X값이 예를 들어서 1이야. 그렇다면 1 더하기 7에다가 둘레를 물어봤으니까 2배 해주시면 되죠. 맞아? 그럼 얼마야? 16. X에다가 2를 넣어봐. 그렇다면 2 더하기 7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럼 얼마야? 18. 여기 16이었고, 그쵸? 2배 될 때 2배 됐냐고. 2배 될 때 2분의 1배 됐냐고. 아니요. 그럼 얘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표가 확인되고 표로서 확인해 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1084번이요. 먼저 1번은 1번 그래프예요. 1번 그래프는 y는 ax였겠죠? 그럼 지나는 점을 찾아보면 뭐 대표적인 점이 바로 여기 있네. 뭐야? 4, 마이너스 4. 그렇다면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는 a 곱하기 4.
다시 말하면 4a가 마이너스 4가 됐을 테니까 4로 똑같이 나눠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1번의 답은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x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나씩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4번 그래프를 물어봤다면 4번 그래프는 뭐야? 반비례 관계죠? y는 x 곱하기 y는 a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지나는 점을 하나라도 좀 찾아보시면 요 점 정도 지나겠네? 뭘 지나? 5,1을 지나고 있죠? 그렇다면 a 값은 5인 걸 알 수 있을 거고 따라서 y는 x분의 5인 걸 알 수 있었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1120번 잠깐 보겠습니다. 1120번. 봅시다. y가 x에 정비례한데 우선 잠깐 보세요. 1120번이에요. 그냥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네, 보세요. y가 x에 정비례한데 우선 요 표현 가지고서 볼 겁니다. 요 표현. 그럼 뭐가 될까? y는 ax가 됐을 것이고 x 값이 마이너스 6일 때 y 값이 3이니까 마이너스 6a는 3이었다는 뜻이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y와 x에 대한 관계는 마이너스 2분의 x였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z랑 y는 반비례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z 곱하기 y가 어떤 특정 값을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y 값이 4일 때 z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렇다면 a 값은 얼마로? 마이너스 2로 고정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 대한 관계식은 z는 y분의 마이너스 2 또는 뭐 xy는 yz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은 얘랑 얘가 있는 거고요. 시작해 봅시다. x 값이 4래. x 값이 4라고? x 값이 4라고. 그럼 y 값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y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럼 z는 얼마가 된 거야? 이렇게 됐겠지. 따라서 z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1121번이요. 여기 좀 잠깐 보실까요? 지금 얘가 다음 두 점을 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지금 y는 kx가 여기를 지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반비례 그래프도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y는 x분의 a를 보시면 2,6을 지나고 있으면서 또 t,3을 지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a 값 얼마였어야 될까요? 12.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a 값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t 값은 얼마였을까요? t 값은 4가 됐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 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어. 그런데 문제 보시면 정비된 이 그래프가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야. 좌표 평면에 2,6과 여기에 4,3이 있는데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야 된대. 선분 AB와 만나야 된대. 그렇다면 이 직선은 지금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야? 여기 봐야 돼.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만나니? 선분 AB와? 안 만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 일어나 이렇게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한테 일어나라고 일어나! 해야지 AB와 만나지. 이해되니?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만나죠. 그러면 다시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누워! 눕겠죠. 이러면 여기와 만나는 거야. 이해돼? 그렇다면
봐봐. 얘 보고 계속 일어서라고 할 거야. 그럼 일어선 시점은 언제까지? 언제부터 얘와 만나는 걸까? 이 직선이 어딜 지날 때? 4,3을 지날 때부터 시작해서 얘는 너무 일어섰지. 누워! 누우면 어디까지 누워? 여기까지 누우면 되는 거야. 따라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요 사이인 거야. A 값이.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보라색 직선 얼마야? y는 ax였는데 얘가 어딜 지나고 있어? 지금 y는 ax였는데 어딜 지나고 있어? 4,3을 지나고 있어.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는 3일 거고 4가 됐겠지? a 값은 얼마야? 4분의 3이 됐을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y는 4분의 3x가 됐을 거고, 다시 2,6을 지날 때지? 그렇다면 6은 a 곱하기 2니까 a 값은 얼마여야 돼? 3일 때, 요 사이일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클수록 점점 더 일어서겠지? 그 다음에 3까지가 바로 A의 범위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 선분 AB와 만나는 거야. 이 보라색 있지? 이 보라색, 우선 Y는 4분의 3X 봐봐. 얘 지금 4,3을 지나고 있어? 안 지나고 있어? 지나고 있지? 그렇다면 선분 AB와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다시 Y는 3X 봐봐. 얘는 2,6을 지나고 있지. 그렇다면 Y는 3X는 2,6과 또는 선분 AB와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따라서 요것보다는 크고 요것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단 작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 만나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우리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1093번이요. 내가 먼저 질문하려면 1093번. 아니, 몇 번이라고요? 1093번이요. 여기 잠깐 보시죠. 먼저 지나는 점들 먼저 잠깐 살펴봅시다. 이 점은 뭐래? 마이너스 8,b래. 그치? 그러니까 얘 y는 x분의 a 입장에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8,b를 지나고 있고, 요 점도 지나는데? 그치? 요 점도 지나? 근데 요 점에 대한 좌표, 얘를 모르니까 나 그냥 별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별을 지나고 있는 거야. 모두 정확하게 있는 건 없어. 그런데 y는 마이너스 3x 입장에서 보면, y는 마이너스 3x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4, 별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맞니? 그렇다면 대입할 수가 있었을 거야. 이해되니?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여기다 대입을 할 거야. 근데 우선은 마이너스 4, 별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별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됐을 테니까. 맞죠? 그렇다면 별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 y값은 12가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별값은 12. 여기가 12가 돼야 돼. 근데 y는 x분의 a잖아? 그러면 여기다 물론 대입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반비례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의 곱과 얘의 곱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것을 이용해서 b값도 구하고 물론 그때 a값도 계산할 수 있었겠죠. 이해돼? 네. 몇 번이요? 1122번이요. 1122번 잠깐 보자. 봅시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얘 넓이를 2등분할 거래. 얘 넓이를 2등분할 거래.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사각형의 넓이는 얼만데 구해봅시다. 우선 사다리꼴이죠. 윗변 얼마야? 윗변. 여기 화면 보셔야 돼요.
윗변 얼마야? 2. 아랫변 얼마야? 4. 높이 얼마야? 3. 나누기 2를 계산하기 넓이였어. 그럼 얼마니? 9. 얘 넓이가 9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였다는 거야? 2분의 9. 2분의 9였다는 거야. 얘의 넓이는 2분의 9. 이해되니? 2분의 9였던 거야. 잠깐만. 나 이 직각삼각형인데? 밑변 얼마야? 4. 높이는 모르겠어. 여기에 2분의 1을 계산한 게 2분의 9가 나와야 돼.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2가 됐을 거고 H값은 얼마가 됐다는 거야? 4분의 9가 됐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점 보여? Y는 AX가 지나가고 있는 요 점 보이니? 그럼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야?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4만큼 갔다가 4분의 9만큼 간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한번 봐봐. 이 점의 좌표는 4,4분의 9라고. Y는 AX가 4,4분의 9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야. A값 구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되니까. 잠깐 봅시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이제 진도 나갑니다. Y는 4X의 그래프 위에 한 점 A가 있는데 정비례 관계가 얘의 넓이를 2등분한대. 여기 화면 보셔야 됩니다. 먼저 A에 대한 좌표를 먼저 결정해 볼까요? A에 대한 좌표는 모르겠어. 2,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Y는 4X도에 놓여져 있대. 그렇다면 별은 4 곱하기 2가 됐겠지? 별값 얼마야? 8. 별값 8. 별값은 이제 8이 된 거야. 2,8이 된 거죠. 2,8이 됐고. 따라서 얘 넓이는 얼마가 된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얼마야? 8 나누기 2가 됐겠지? 넓이 얼마야? 8. 8. 넓이 8. 그런데 Y는 AX가 넓이를 2등분하고 있대. 맞니? 그렇다면 이 파란색 넓이는 얼마야? 4. 4. 얘 파란색 넓이는 4였던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 밑변의 길이 2죠.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누기 2를 한 게 4가 나와야 돼. 이해되니? 네. 그렇다면 약분됐을 테니까 H값은 얼마다? 4. 4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4였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점의 좌표 우리는 Y는 AX가 지나는 점이 바로 이 점이잖아. 그럼 이 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Y는 AX가 2,4를 지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A값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마찬가지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보시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096번입니다. 집에서 800m 떨어진 공원까지 형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3분 지나면 480m에 있단 얘기야. 화면 봐. 3분 지나면 얘는 150m를 간다란 얘기인 거고 지금 이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형이 공원에 도착한 이후에 몇 분을 기다려야 동생이 도착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우선 형은 3분에 480m씩 가고 있어. 그러면 이 직선이 쭉 올라가서 말이야. 쭉 올라가서 800m가 돼야 돼. 요 값이, 요 y값 있죠? 요 y 좌표가 800이 돼야 돼. 그때 시간이 몇 분이겠냐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집에서 800m 떨어져 있는 공원까지 가려고 해.
근데 지금 우리는 중간 과정까지만 봤는데 형은 3분 동안에 480m를 갔대. 그렇다면 쭉 연장했었을 때 800m를 가려면 총 몇 분 걸렸겠습니까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우린 이 관계식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형의 관계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ax인데 3분일 때 480을 간다고. 그러면 3a가 480이 된다는 얘기니까 a 값은 얼마야? 160.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160x인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미터를 가고 싶어? 800m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를 묻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몇 분 걸렸을까요? 5분 정도 걸렸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이 5시 정각부터 시작했었다면, 이때가 5시 정각이었다면 형은 5시 5분에 공원에 도착한 거야. 이해되니? 네. 그렇다면 다시 이제 뭘 물어봤어? 형이 공원에 도착했어. 5시 5분에 형이 도착했어. 지금부터 우리가 구할 건 뭐야? 동생은 몇 분에 도착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공간상 좁지만 동생이 쭉 올라가서, 여기서 쭉 올라가서 800이 되는 그 시점의 시간을 알아봐야 된다고. 얘가 쭉 올라가서 800이 되는. 그럼 마찬가지 이 빨간색의 관계식을 알아야 되겠지. 맞아? 따라서 y는 ax인데 어딜 지나고 있어? 3,150을 지나고 있는 거야. 이해돼? a 값은 얼마야? 50. 따라서 y는 50x가 됐을 텐데 우리가 원한 거 뭘 원하고 있다고? 동생의 움직인 거리가 800이 될 때를 원하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x값 얼마야? 16. 그렇다면 여기는 쭉 내려온 여기가 몇 분이 됐다는 얘기야? 5시 16분이 됐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몇 분을 문제에서 뭐라고 있어? 몇 분을 동생을 기다려야 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정답은 너희들이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10공문 끝까지 다 풀어갖고 오는 게 과제입니다. 열매랑 10공문까지. 알겠죠? 다 되신 분들은 주말 동안 쉬십시오.